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테마 23번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세액을 계산하느냐, 요 세액 계산에 관련된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에 여러분 좀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면서요,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항상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통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곱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과는 보았던 거와는 달리 우리 아까 뭘 뺀다 그랬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면 이중과세가 뺍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예, 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이미 뭐가 과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빼내야만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계산구조에서 여러분 요 과세표준 별표 2개 정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여러분 간단한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요 역시 또 계산 구조가 보유세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요거는 재산세와 똑같죠,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 왜? 보유세니까 똑같죠.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합계액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한 금액이죠, 여러분.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을 뺍니다.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시된 가격 합계액에서 뭘 뺀 거다? 과세기준금액을 뺀 거죠. 이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택일 때는 얼마 되는 거고, 여러분?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한다 그랬죠? 그때 6억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이었죠, 여러분? 5억 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별돈 얼마였죠, 여러분? 80억이었죠, 여러분? 80억. 이 금액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뺀 금액 여기다가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가액표.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유세의 모든 보유세에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표이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울 것은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세기준 금액인 6억, 5억, 80억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입니다. 제가 제 명의로 전국에 있는 주택 공시가를 구했더니 얼마 나왔다 봤더니 10억 원이 나왔답니다. 제 주택 개별 주택가랑 공동주택가를 제 명의별로 전국을 뒤져서 구해봤더니 얼마 나왔다, 여러분? 10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10억이니까 6억을 초과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다 과세하냐? 아니, 여기서 얼마 빼라고요, 여러분? 6억 원을 빼라 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 되죠, 여러분? 4억 원이 되는 거죠. 이 4억 원을 과표를 하느냐? 아니다. 공정시장가액표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공정시장가액표는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였습니다. 그러나 종합합산과세토지는 구분 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여러분? 80%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은 10억에서 얼마 빼라? 6억을 빼라. 그럼 얼마? 4억. 여기에 몇 프로 곱하라? 80%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3억 2천만이 되는 거죠. 3억 2천만 원이 바로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억 2천만 원이 10억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일 때는 여기 얼마 빼는 거고 5억. 그 다음에 별도는 얼마? 80억 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과표 나왔으니까 뭘 곱하라, 여러분? 세율을 곱하라입니다. 이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냐? 누진세율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중 누진세율로만 구성되어 있는 누진세율로만 구성된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때에 주택일 때는 최저 0.5%부터 출발해서 최고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토일 때는 최저 0.75%부터 출발해서 최저 0.75%부터 출발해서 최고 2%까지 이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하고요. 별도일 때는 제일 낮은 게 0.5%부터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산출세액. 그러면 이 나온 산출세액을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 과세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반드시 빼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때 이 이중과세액이 바로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중과세액은 뭐를 말하냐? 지금 우리 종합부동산세 뭐 계산했죠? 그러면 과표 계산한 거죠. 바로 여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무슨 금액?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뭐를 빼낸 거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낸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미 부과되어 있는 뭐를 빼라고,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라는 얘기죠. 재산세를. 그런데 이때에 이 재산세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건 뭐냐? 그러면 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냐?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것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금액? 종부세 과표. 지금 우리 종부세 과표 금액 나온 거죠? 그 과표, 그러면 여러분 10억 원일 때에 과표 얼마 나왔죠? 3억 2천만 원이죠. 그럼 요 사례 때는 얼마?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뭐를 빼내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는 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도 더 중요하지만 뭐에 대한 재산세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즉 요 사례에 따르면 얼마? 3억 2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그러면 요거를 출제를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요거를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바로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된 거죠, 여러분?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그럼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 3억 2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지막 항상 모든 보유세 때는 못 따진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마치 재산세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년도 부과되는 세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은 몇 프로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몇 프로냐? 150% 됐습니다. 150%. 그래서 당해년도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데, 자, 이때 우리 종합부동산 무조건 몇 프로다 그러면 150%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때 당해년도 세액은 따질 때 세부담 상한선 따질 때는 여러분 주의할 거는 하나가 있어요. 이때는 종합부동산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부분은 뭐가 부과되는 상태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더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기본입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일 때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누구?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1세대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 초과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6억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6억을 초과함으로써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때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를 말하냐?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여기 밑줄 단독 소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공동 소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한다. 만약에 우리 세대원 중에서 공동 소유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이때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 여러분 거기 우리 문화재인 주택이나 또는 우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대가 구성됐는데 혼인으로 세대가 구성됐거나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 해서 세대가 구성됐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5년간 동그라미 5년간은 여러분 각각 별도의 세대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특례 규정이 몇 가지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과표를 계산할 때 여러분 얘들은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9억 원. 6억 원을 빼지 말고 얼마를 빼라는 얘기야? 9억 원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0억짜리면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 빼라는 얘기야? 9억을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되죠, 여러분? 1억. 1억 원에 80%가 얼마 된 거죠, 여러분? 8천만 원만 종부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였던 3억 2천만 원인데 반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8천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요 1세대 1주택자는 여러분 세액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러분 세액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 등일 때는 절대 적용받을 수가 없고 누구만 인정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여러분 몇 살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 이럴 때는 여기서 바로 뭘 하라? 세액 공제를 하라는 얘기죠. 세액 공제. 그래서 산주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에다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이때 이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 기준 현재 오늘 현재 과세 기준 현재 과세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1세대 이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60세 이상에 따른 연령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연령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을 보유했다. 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이때는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 공제는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것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면은 연령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연령과 관계없이 60세 이상이면서 또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럼 역시 또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때 연령별 세액 공제는 얼마 하느냐, 공제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제 금액은 여러분 우리 세액 공제하기 전에 바로 요게 나온 거죠, 여러분. 예, 요거.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요 연령별 세액 공제는 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뭘 빼고 여러분 이중 과세액을 뺀 거죠, 여러분. 이 금액을 기준해서 연령별 세액에 따른 연령별에 따른 공제를 곱합니다. 공제율을 곱합니다. 이때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이면 바로 10%, 그 다음에 60세 이상일 때 60세 이상일 때 10%, 65세 이상은 20%, 그 다음에 70세는 30%. 그래서 최저 10%부터 최고 30%까지 연령에 따라서 공제를 결정됩니다. 또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럼 역시 산출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에다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인데 여러분 몇 년 이상 보였다? 5년 이상을 보였을 때 공제는 여러분 20%, 10년 이상일 때 몇 프로? 40%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70세 이상이면서 예,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연령별 세액 공제 최대 30%,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최대 40%, 그래서 몇 프로까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셔야 할 내용.